명태균 씨 스마트폰에 실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SNS에 창원교도소에서 명 씨를 접견하고 왔다며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스마트폰 석대와 로봇 모양의 USB 사진을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전화기에 송쇠프, 장어집 다 나온다며 카피본이 있고 어느 시점에 터뜨릴 거냐만 남았다고 적었습니다. 명태균의 휴대폰이 검찰에 제출되면서 결국 공개되어선 안 될 것까지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세대와 휴대용 저장장치 한 대의 실물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저장장치에는 윤석열 부부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명 씨가 나눈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창원교도소에서 명 씨를 접견한 사실을 밝히며 명 씨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글에서 카피본이 있다. 수사는 이미 끝났다. 어느 시점에 터뜨릴 거냐만 남았다. 전화기에 송땡땡, 장어집 다 나온다. 법사위가 창원교도소에 온다면 마음대로 오세요. 응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22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었길래라는 글과 함께 명 씨의 휴대전화와 저장장치 실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휴대전화 2대는 붉은색 케이스로 덮여 있으며 휴대용 저장장치는 로봇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명 씨 측은 지난해 12월 2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하루 전 기자들과 만나 은닉했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아닌 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입장을 바꿔 같은 달 12일 검찰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명 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에 제출한 USB에 윤석열 씨 부부의 육성 녹음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2.3 계엄 직전에 윤석열 부인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바뀐 번호를 알려드린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21일 확인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조 원장과 김 여사가 계엄 선포 전날과 당일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김 여사가 계엄의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조 원장과 김 여사의 문자 내용은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김 여사가 해외 순방 중 조 원장에게 외교적 조력을 받았고 이에 대한 감사 표시로 번호를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자신을 한남동으로 표현하며 바뀐 번호를 알려드린다는 메시지를 먼저 보냈고 이후 번호가 포함된 두 번째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이에 조 원장이 다음 날 뒤늦게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두 사람의 대화가 계엄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진실은 이미 제출된 휴대폰에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계엄 전에 김건희는 어디까지 간 것일까요? 까도 계속 나오는 김건희의 개입에 영상을 만들면서도 놀랍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로 이 두 부부의 심판을 앞장서 주세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명태균 씨를 만나고 창원에서 지금 올라오시는 길 아니겠습니까? 네네. 명 씨를 만나러 간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그 내란국제 특위도 그렇고 법사위에서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고, 네. 지금 오세훈이나 뭐 홍준표 씨 관련해가지고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올 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진실을 조금 들어보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증인으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려고요. 예. 그래요. 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만나셨어요?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 예. 꽤 오래 만나셨는데 네. 명태균 씨와 나는 뭐 대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시켜 줄 만한 대화가 있었는지요? 사실은 이제 얘기를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박범계 의원이 박범계. 저 바로 다음 시간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원래 박범계 의원하고도 같이 셋이다 그냥 볼까 하다가 박 의원님이 장소적견 변경 신청을 해놔서 이제 그걸 하게 되면 또 미리 정해놓은 인원만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못했고요. 네. 이제 근데 장소적견 변경은 또 교도관 2명이 서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듣고 다 그러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는 내가 가는 게 별로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거기는 참석을 안 했고요. 네. 박범계 의원하고 저하고 정치적 레벨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너는 필요 없다 또 이런 얘기도 명태균 씨가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예 그래서 아. 뭐 너무 애송이어서 정치적으로는 아유, 뭐 필요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서 내가 예. 좀 황당했지만 예 그래도 그냥 넓은 마음으로 제가 예.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중요한 인제 메시지 좀 주십시오. 오 예. 오 오 오세훈 홍준표 씨 관련해 가지고 네. 홍준표 시장님도 이제 원래 처음에는 그 사람하고 만난 적 없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아들 얘기 나오니까 막 만났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한번 또 통화했다고. 오세훈 시장도 뭐 한 번, 두 번 그랬다 그러다가 또 만나는 게 나오니까 또 갑자기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들이 다 있다. 녹음도 있고 통화도 있고 다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다 있다, 그다음에 뭐 자료가. 톡도 있고 문자도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톡도 있고 문자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남상권 변호사가 그때 당시에 네. 처음에는 뭐 김건희 씨한테 이런저런 녹음 파일이 있다는 그거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비상계엄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 처음에 하다가 그 이후에 최근에는 근데 또 실제로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통화. 진짜 그게 녹음 파일이 있냐 없냐 그걸 물어봤어요. 48분 통화. 예. 예, 그랬더니 진짜 있다. 녹음 있다. 파일은 그건 존재한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 중에 증거가 없는 건 하나도 없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했고 또 중요한 게 예. 지난번에 자기 톡에 뭐 140명의 정치 명단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140명. 근데 이번에는 30명을 더 굳이 콕 찍어서 말을 하면서 30명. 30명 얘기를 했어요. 누구누구인지. 지금은 이제 그 자기 관련해 가지고 3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 거의 예. 이제 목숨을 이제 내놔야 돼. 정치적인 생명을 다 끊길 수 있을 정도로 예.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저보고 자기 변호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 노영이가 이제 너무 자기 말에 대해서 상황을 잘 이해 못하니까 네. 빨리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나 자료들이 전부 다 변호사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변호사를 만나서 빨리 내용을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해라.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변호사가 돼서 음. 함께 이제 하자. 뭐 이런 뭐 그런 식으로 제안도. 제안을 좀 그래요. 했죠. 그러면 이 140명 중에 30명 특정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진짜 끝난다. 내가 이제 그렇죠. 이번 대선 공개하면 관련해가지고 이번 특히. 대선 관련해서 30명 끝난다. 예.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30명 네. 끝난다라는 거고. 사실 명 씨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통해서도 뭐 이제 오세훈 홍준표가 고소한 걸 알고 분하고 화가 나서 3일 잠을 못 잤다. 네. 하나하나씩 밝히겠다. 이렇게까지 경고도 했었는데 예고도 했었는데 그렇죠. 뭐 그런 입장을 오늘 노영희 변호사 만나서 하나하나 또 얘기를 한 셈이 됐네요. 그렇죠. 명확하게 그리고 본인이 되게 억울했었었는데 예. 지금 그 검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되게 화가 많이 나가지고 검찰이. 그 검찰이 그때 변론 준비기일에서 자기가 내용을 좀 공개해라. 그 당시 자기에게 증거인멸 회유했던 그 전자레인지에 뭐 핸드폰 돌려서 없앴지 그랬냐 뭐 이런 등등의 말이잖아요. 네.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도 자기네들이 다 녹음해놓은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 한번 공개되면 다 뒤집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죠. 검찰의 그런 행태 이것도 좀 검찰의 행태. 드러낼 수가 있겠네요. 네네. 자, 그리고 뭐 예. 민주당 입장에서 예. 검찰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뭐 어차피 권력을 그 잡게 되는 쪽으로 눕는 게 검찰의 특성이긴 하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조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너무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검찰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네들이라는 건 검찰이거든요. 네. 이제 검찰이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민주당을 위해서 쓰겠냐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를 죽이려고 하는 게 검찰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인데 검찰 믿지 마라.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은 검찰이나 이런 쪽에 힘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지금 이런 식으로 노선을 반대로 걷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매우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요. 민주당의 경고 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경고를 한 셈이죠. 아까 뭐 30명 정치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뭐 오세훈, 홍준표 이런 이름들은 이외에, 저희가 예, 생각하고 예, 있는데 나머지 예. 뭐 20명 정도에 되는 네, 여기는 네. 명확한 명단 좀 얘기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 명단을 제가 거기서 듣지는 않았어요. 네. 아, 근데 근데 이제 되게 유력 정치인들 30명 대신 끝났다 3명 이런 식으로. 그 조태용은 이제 원장이 김건희하고 계엄 전날 이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12월 뭐 문자 지금 했다는 3일 얘기고, 문자를 예. 하고 그다음에 계엄 한 이제 그 다음 날 지금 뭐 답변을 주고 받고 이렇게 했는데 예. 지금 김건희와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 중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깊이 개입했다라는 것들로 이제 좀 집중이 되어서 김건희의 비상계엄에 대한 개입 예. 여부에 대한 이제 수사 또는 거기에 대한 증거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속되게 이야기하면 그냥 거기에 관련된 사람 중에서 그냥 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핵심적이라기보다는 실행을 했지만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별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보다는 지금 내란국조 특위에서는 실제로 조태용에게 전화를 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지, 김건희가 어떤 지시를 했고 답변을 뭘로 했는지 예. 그 과정에서 날짜로 보면 아주 애매모호하게 홍장훈 차장이 경질되고 그 뒤에 후임 차장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또 기조실장으로 올라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제 그런 발언들이 예.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여기에도 숨겨진 진실이 있다. 김상민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창원 의창에 검사, 적국 공천을 예, 주겠다고 예. 하고 김영선 당시 의원에게 장관 자리 줄 테니까 나가라라고 했던 김건희 라인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예. 이 사람이 또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데 윤석열 쪽에서 보면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고 예. 이 사람이 국정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기획실장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 과정에 예. 김건희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좀 더 나가면 김건희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또 어떤 본인의 임무를 가지고 움직였느냐. 예. 지금은 김건희가 그러면 조용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정말로 그 한남동 관제에서 집권을 하고 있느냐. 예. 이런 이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예. 좀 더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 사안을 예. 뚫어지게 바라봐야 하는 또 상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김건희가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한 것이 내란 바로 전날 그리고 내란 당일 오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내란 바로 전날에는 명태균 이야기가 막 있었습니다. 네. 명태균이 핸드폰을 뭐 황금폰을 민주당에 제공할 수 있다 등등의 본격적인 폭로전에 나설 것 같은 이야기가 그 내란 전날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혹시 김건희가 연락한 것은 그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긴급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연락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국정원장이 곤란해서 답을 안 했단 말입니다. 전날의 연락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인사라는 쪽으로 좀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행동을 이제 결행할 수 있도록 뭔가 하는 예. 또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든 김건희가 지금 중심에 있었던 것은 예. 확실하다. 거기에 대한 실질적 진실을 우리가 밝혀내는 의무가 남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 네. 자, 그런데요. 명태균 씨는 수면에 가라앉을만 하면 다시 어떤 전국의 태풍으로 떠오르고 다시 또 그런데 어떻게 네. 보세요? 아는 분이. 예. 아니 지금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MBC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예. 막 이런 이제 대변인 성명도 예. 발표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를 변호인들이 하고 있고 예. 검찰 조서 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예.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예. 충격적인 얘기들도 많이 밝혀져 예. 있고 근데 홍준표 오세훈 시장들과 관련된 예. 이 남상권 변호사의 증언 예. 얘기들은 우리가 좀 걸러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생각이 측면에 들어요. 들었습니까? 예.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예. 어떤 팩트와 증거 자료, 뭐 정황적인 증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자라든지 녹음 음성이라든지 아직까지 직접 이런 게 물증이 없어요. 없죠. 예. 근데 그걸 있나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차용증 것은 같은 경우는 취재 편의점에서 처음 단독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차용증. 죄송합니다. 제가 취재편 좀 오늘 못 봐가지고. 좀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어제 아니 오늘 아니고 좀 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차용증 뭐든 일단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해줘, 조작해줘, 예. 내가 돈 줄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
두 번 만났네, 세 번 만났네, 청국장집이네, 중국집이네. 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측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명확하게 증거를 내봐라. 자꾸 그러지 말고. 예.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이 그래서 좀 걸러들어야 된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하여간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두 가지 쟁점으로 좀 네.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48분의 통화 기록이 있다. 예. 어디에 있냐면 황금폰에 있다. 예. 이제 그거를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처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증언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 그게 부인. 검찰에 제출한 한국폰이죠. 그렇죠. 예, 이미 검찰은 다 확보 가지고 가지고 있단 말이죠. 싹 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싹 다 가지고 있고 저 명태균 측은 일종의 복사본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남상권 변호사 제가 지난 토요일 인터뷰하러 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차이가 있으면 예. 검증해서 추가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근데 사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는 거 말고는 별다른 아무것도 발표를 안 발표한 게 해버리니까.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마 뭐 논의 중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중요한 팩트는 48분짜리 통화 기록이 있다라는 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충격적이죠, 내용도. 예. 그거는 그냥 비단 뭐 복귀해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이런 거를 종합한 수준이 아니라 예. 그건 이게 있다고도 공개가 확인해 돼야 줬으니까.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 내용이 그렇죠. 뭔지 네. 구체적으로 공개가 좀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일단은 설명한 거잖아요. 네. 그 김상민 네. 검사를 검사. 예. 그 공천을 줘야 된다 창원 의창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자기 새끼 공천 주려고 그랬다. 네. 김영선 의원이 격분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7불사 회동으로 이어진 계기가 된 거였고 예. 7불사 회동과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그때 얘기했던 것은 메시지가 뭐 딱히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뭐 완결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뭐 신빙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7불사에 있었던 사자는 예. 뭐 이준석 의원, 명태균, 김영선 의원 예. 그리고 누굽니까 천하람 의원 이 4명은 확실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오늘 또 추가로 MBC 라디오 인터뷰 이후에 예. 별도의 입장문을 또 예. 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얼개가 대충 이런 그 타임라인에 의해서 이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했던 예. 거구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2024년 4월 총선 공천에 확실히 개입했나 보다. 확실히 깊이 개입했다. 예, 뭐, 적극적으로. 예. 예. 적극적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깊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확실히 개입을 했다라는 단서를 본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48분의 통화록이 나올까 봐 예. 뭐 명태균 씨의 발언을 빌자면 쫄아서 예, 비상계엄까지 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스토리가 다 맞춰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그렇죠. 문맥상 이게 튀진 않아요 보면. 그리고 전체. 예.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명태균 씨 사건이 처음 벌어졌을 때 예. 김영선 의원이 왜 저렇게 좀 화가 나가지고 기자회견 하려고도 네. 하고 여러 가지 폭로하려고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추측만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나오는 스토리가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오늘 나온 거 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신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 핸드폰에도 이 내용이 있을 거고 예. 김영선 의원 핸드폰에도 있다는 거잖아요. 검찰도 있고 그럼 이거 문제는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는 만약에 그렇죠. 예, 이거는 어디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부인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아까 김상민 검사였나요? 네, 김상민. 김상민 검사의 공천을 요구하면서 김영선 의원한테 또 회유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무슨 공기업 뭘 준다, 장관을 준다. 이런 장관을 주거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 근데 이것도 황당한 거예요. 예. 영부인이 뭔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정을 완전히 주물렀다는 얘기인데요. 영부인이 뭔데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공기업 사장을 주며 줄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그거에 따르면 네. 그렇죠. 장관도 시켜주고 예, 이렇게 할 수 그런 있는데 권력이 있었다는 얘기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김영선 맞다면. 의원 개인의 판단은 내가 5선이고 예. 그리고 창원에서 한 번 더 하면 6선이고 예. 6선을 하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데 예. 이걸 다 놔두고 무슨 장관이고 공기업 기관장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격분을 했고 여기서 도무지 돌파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7불사 회동을 통해서 뭔가 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다 폭로하는 예.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개혁신당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서 출마하려고 했었던 예. 거다.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거의 다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기에는.
아유 이제 시작일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더 나와요. 더 많이 그쵸? 나오겠죠. 생각보다 48분이 깁니다. 그거 다 나오면 그렇죠. 이 건만 말고도 딴 건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게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증거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네. 이 앞뒤에 콘텍스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맥락이 그렇죠. 너무 딱딱 떨어져요. 보면.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제가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명태균이 오바를 하긴 해도 예. 거짓을 말하진 않습니다. 어제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1년 오세훈 시장과 4번 만났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이다라고 맞대응을 하자 남 변호사는 중국집, 청국장집, 장어집 등 4차례 만났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심지어 남 변호사는 중국집 이름이 송 셰프라고 중식당의 상호를 특정했고 오 시장이 간장에 계란 반숙 전 단계 요리를 좋아하더라 라면서 메뉴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속 오세훈 시장의 존재감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오세훈 시장이 신성종 서울시 대변인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해서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이 인터뷰가 제2의 생태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짜뉴스라고 일축을 하고 MBC가 오세훈 죽이기 방송을 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인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주제 넘은 발언입니다. 사태가 커지니까 MBC를 비롯한 언론을 겁박해서 재갈부터 물려두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과거 생태탕 사건을 집중 조명했던 TBS를 결국 패국의 위기로 몰아갔던 오세훈 시장의 최근 업적이 떠오릅니다. 참 대단하고 선명한 언론관입니다. 생태탕 언급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언론 물타기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생태탕을 가짜뉴스의 표상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좀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소위 생태탕으로 대표되는 이 사건은 지난 2001년,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KBS 등에 보도한 처가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한 것인데 생태탕이 가짜뉴스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입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또 어떤 결론이 제대로 났습니까? 당시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오세훈 시장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결론은 후보자의 발언 일부가 허위라고 해도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판단 아래 무혐의가 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불기소 이후 통지서에 따르면 당시 경작인 등은 오세훈 후보를 측량 현장과 인근 식당에서 목격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KBS 뉴스 보도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본인은 문제가 되는 땅의 측량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했지만 목격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이것이 불기소 이후 통지서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어느 보도는 검찰은 오 시장 발언이 사실상 거짓임을 확인했다라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는 어느 쪽에 더 가깝겠습니까? 흐릿해진 과거의 일을 가짜뉴스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언론을 겁박하는 데 써먹는 오 시장의 행태.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불리한 상황에서 잘못한 것은 숨기고 잘한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5세 훈이식 화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들으면 코끼리만 생각이 납니다. 저도 제2의 생태탕을 언급한 언론 보도를 읽으면서 잊고 있었던 오 시장 처가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송세프라는 식당 상호명만 들어도 계란 반숙만 들어도 명태균 씨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생태땅 3글자 뒤로 처가 땅 특혜 의혹을 숨겼듯이 계란 반숙 4글자 뒤로 명태균 게이트를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 시장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빠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